안녕하십니까, 송프로입니다. 오늘도 해피 체인지. 체인지. 네, 우리 신구님과 함께하는 영화 한 숲분. 예. 네, 오늘의 안녕하십니까. 영화 예. 하기 전에 그렇죠. 간단하게 또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예, 염혹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아래서 어떻게 참 진짜 어려운, 잘들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어려운 시기입니다. 일일 확진자 수는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긴 한데 아직 안심하긴 이른 것 같습니다. 더위가 끝나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이제 또 태풍이 왔더라고요. 맞아요. 최근에 또 예, 또 하나 온다 그러는데 다행히도 네, 소멸 소멸 됐다고. 됐네. 예. 어쨌든간 한시도 마음 놓을 수 없는 날들의 연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주 만에 일단 다시 찾아왔는데 저는 뭐 무탈합니다. 네, 특히 우리 송프로님은 어떠십니까? 네, 뭐 제가 뭐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여러 글에 올렸는데 지금 아마 1인 기업이나 예. 자영업이나 이런 강사시장은 그렇죠. 죽을 맛이 않을까. 근데 뭐 어찌됐건 죽을 맛이라 해도 시절이죠. 예, 또 이런 위기 속에 기회가 있듯이 그러면 찾아봐야지 않을까. 예, 뭐 그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본론으로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영화는 라이언 쿠글러 감독의 2018년작 블랙팬서입니다. 블랙팬서. 예,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이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한 이유는 바로 이제 주연 배우 체드윅 보스먼 때문인데요. 얼마 전 돌아가셨죠. 일단 고인의 명복을 빌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명복을 빌되 고인이 좋아할 만한 방식으로 빌도록 하지요. 하나, 그렇죠. 둘, 셋. 와칸다 와칸다 포에버. 포에버. 예. 예. 아, 이건 뭐 예. 저희 아들도 좋아하고. 아, 그렇죠. 네. 송프로님 해리포터 보셨습니까? 네, 해리포터. 아. 뭐 웬만한 사람 다 봤겠죠. 해리포터 시리즈를 보면 해리의 이마에 번개 자국 흉터가 있잖아요. 해리가 이제 이 볼드모트를 물리칠 마법사라는 표식. 한마디로 이제 해리는 선택받은 아이입니다. 해리포터가 서양의 대표 마법사라면 동양 대표 마법사는 누구일까요? 저는 우리의 머털도사를 꼽고 싶네요. 머털도사. 예. 머털이는 재능이라고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냥 그렇죠. 동네 논팽이에요. 논팽이 맞아. 좀 뜬금없긴 합니다만 네. 갑자기 해리포터와 머털도사를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영웅서사를 분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근데 그 두 가지 성격에 딱 들어맞는 작품이 바로 이제 해리포터와 머털도사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킹왕짱스러운 존재로 선택받아서 어쨌든간 시련과 고난은 겪겠죠. 예, 그 어떤 미션을 클리어하고 난 다음에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이런 왕의 귀환류의 이야기가 이제 해리포터일 거고, 그 맞은편에는 이제 보잘것없는 양아치 논팽이가 온갖 고생과 수련을 겪은 다음에 영웅이 되는 어떤 밑바닥 서사가 있습니다. 블랙팬서는 전자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선택받은 영웅. 일단 이 혈통부터가 왕이에요. 그렇지. 로얄 패밀리. 음. 금수저도 아닙니다. 비브라는 수저.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제 태권부나 이런 데 나오는 초합금 같은. 맞아, 예. 맞아.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왕의 귀환류의 서사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좋아하는 부류의 영화는 아니죠. 예, 따지고 보면 재벌이 등장하는 한국의 그 수많은 드라마들 있죠. 이것도 다 왕족 서사예요. 그런데 이제 블랙팬서 같은 경우는 같은 왕이라도 조금 다르게 느껴지죠. 왜냐? 우리가 이제 보통 액션 영화든 스포츠물이든 뭐가 됐든 간에 아프리카계의 히어로가 등장하는 영화나 드라마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할렘, 빈민가 이런 데서 어렵게 지내다가 성공하는 그런 이미지란 말이죠. 다시 말하자면 머털도사의 그 밑바닥 서사란 얘기예요. 다른 이야기들이 없진 않겠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딱히 그렇다고 그 반대쪽에 어떤 내세울 만한 강력한 이미지가 있느냐 하면 떠오르진 않더란 얘기예요. 블랙팬서는 바로 그 갈증을 채워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고귀하고 올바르고 강직한 영웅, 예를 들자면 슈퍼맨이나 캡틴 아메리카 같은 영웅들, 이런 영웅들은 왜 백인들만 독점을 하고 있냐 이거죠. 그리고 이제 캐릭터 성격은 좀 다르지만 로얄 패밀리 출신의 금수저 히어로, 배트맨, 아이언맨이 여기 포함될 텐데 그 금수저 히어로도 백인들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하여간에 좋은 건 지들이 다 하려고 해요. 영화는 현실과 엄연히 다르다고는 하지만 이 반복되는 이미지라는 게 때로는 현실과 겹쳐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여지는 이미지라는 게 마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과거 이제 엑스파일 아시죠? 엑스파일. 예. 엑스파일이 한참 유행일 때 이제 극중에 굉장히 어떤 이성과 논리를 상징하는 스컬리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이 캐릭터 때문에 이과에 지망하는 여학생들이 급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만들어진 허구의 존재라고는 하지만 일종의 롤모델이 되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참 그렇죠.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느냐가 이미지가 그렇죠. 참 프레임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 블랙팬서는 아프리카계의 자긍심을 대변해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주민이 개척한 나라죠. 그렇죠. 예, 말이 좋아 신대륙 개척이지 지들이 그냥 이미 오래전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 내쫓고 강제로 빼앗은
피로 세워진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비교적 근대에 세워진 나라이다 보니까 이 미국인들한테는 건국 신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단군 신화 같은. 그러네. 예. 자신들만의 기원담이 없는 그 공허한 무의식을 채우고 있는 게 스타워즈 시리즈라는 평가가 있어요. 예. 어떤 영화로 대체한 건국 신화 같은. 그러네.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애들이 스타워즈 시리즈에 그렇게 환장을 한다는 거죠. 스타워즈 시리즈가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요. 맞아요. 저도 뭐 그렇게 예. 그닥. 예. 세계에서 흥행을 못하는 건 아닌데 사실 미국 본토에서 인기가 제일 많거든요. 재밌네. 예. 아마도 블랙팬서가 이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는 스타워즈와 어떤 비슷한 의미로 어떤 건국 신화를 대체한 그런 작품으로 자리를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그 미국의 백인들이야 지들이 직접 건너온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하지만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끌려왔습니다.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잡혀온 거예요. 그러네. 미국의 백인들이 자신들의 기원담, 즉 민족적인 뿌리가 부재한 사람들이라면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그 뿌리를 강제로 빼앗기고 절단당한 사람들입니다. 블랙팬서에 등장하는 가상의 국가 와칸다는 이들이 꿈꿨을 법한 마음의 고향이자 어떤 이상 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백인들에게 침략당하지 않고 굳건히 지켜낸, 그러면서도 이제 번영을 거듭해서 자신들만의 문명을 찬란하게 꽃피워낸 아프리카의 어느 국가를 가정해서 창조해낸 나라가 바로 이제 와칸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신들만의 신화 공간을 가질 기회조차 박탈당한 이들에게 마침내 근사한 상상 속 신화의 공간이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블랙팬서가 마블 시네마에 처음 등장한 것은 캡틴 아메리카 3편 11호에서였죠. 보셨습니까? 그건 못 봤어요. 이제 11호에서 폭탄 테러로 아버지를 잃고 이 블랙팬서를 보면 이제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상태로 선언. 거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폭탄 테러로. 예. 이제 복수심에 불타서 어벤져스 멤버들 간에 내전에 뛰어들었지만 이 블랙팬서는 결국엔 증오에 잠식될 거부한 어떤 심지 굳은 영웅이었습니다. 11호에서 발음이 이상하네. 11호? 11호에서 예. 이게 너무 세게 하면 또 욕 같아. 11호에서 캐릭터 설정이 어느 정도 완료됐으니까 솔로 무비에서는 당연히 이 사람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져야죠. 하지만 블랙팬서의 오프닝을 책임지는 것은 다른 인물입니다. 바로 이제 이 작품의 메인 빌런인 에릭 킬몽거죠. 킬몽거가 맞겠죠. 설마 그렇게까지 해놓고 실은 다른 사람이었어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히어로와 빌런이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설정을 가져가는 작품은 블랙팬서 외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슈퍼히어로 영화에서 그 에릭 킬몽거만큼이나 현실과 역사에 자신의 근원이 덧대어져 있는 악당은 드물 거예요. 그 주인공인 이 블랙팬서니까 티찰라 왕에 대한 인상은 대충 누구나 비슷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은자다카 왕자 바로 이 에릭 킬몽거에 대해서는 인상이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요. 우리 송프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전에 이제 신군님 질문을 봤는데 그런 생각을 솔직히 해보진 않았는데 딱 보자마자 생각이 든 게 확실하다. 예,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걔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환경이 그쵸? 그렇게 복수심에 있다 보니 좀 거칠어지고 되게 야만적이고 막 폭력적이고 뭐 누구를 생각한다기보다도 바로바로 그냥 좀 그런 느낌? 영화의 오프닝에 이제 시간과 장소가 나오죠. 바로 1992년. 이 1992년이라는 시간 설정이 중요해요. 그리고 장소는 오클랜드입니다. 그런 게 있었네. 1992 오클랜드라고 나옵니다. 극 중에 이제 에릭 킬몽거의 아버지인 그 은조부 왕자가 이제 친구랑 막 얘기를 하면서 무기를 챙기면서 TV 방송을 보고 있잖아요. 네. 이 TV 방송에서 알 수 있듯이 그 해는 미국 근현대사의 아주 중대한 사건이 터진 해였습니다. 그게 무슨 바로 이제 LA 폭동이 터진 해였는데요. 은조부 왕자가 이제 무기를 챙기고 있었죠. 아마도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지만 폭동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어떤 싸움을 하려는 게 아니었을까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렇게. 예. 해묵은 그러나 해결은커녕 점점 더 골마가고 있는 미국의 인종차별 문제가 가장 큰 파열음을 내며 폭발했던 바로 그 순간을 이 영화 블랙팬서가 메인 서사의 시작점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연도는 그렇다 치고요. 장소인 오클랜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 영화의 감독 라이언 쿠글러 감독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2009년 바로 그 오클랜드의 포르트베일 전철역에서 오스카 그랜트라는 청년이 경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라이언 쿠글러 감독의 데뷔작이 오스카 그랜트의 어떤 하루라는 영화인데요. 바로 이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또 오스카 그랜트를 연기한 배우가 바로 블랙팬서에서 에릭 킬몬거로 출연한 마이클 B 조던이에요. 마이클 B 조던은 라이언 쿠글러 감독이 연출한 장편영화 3편 모두에 출연한 명실상부한 그의 대표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배우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은 항상 자기 이름을 얘기를 할 때 중간에 미들네임, 이니셜을 다 얘기한대요. 보통 미들네임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그걸 생략하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란답니다. 마이클 조던이니까. 예,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어찌됐건 이쯤 되면 이제 감독이 극중 어느 캐릭터한테 자신의 모습을 투영시킨 것인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에릭 킬몬거죠, 바로. 아까 말씀드린 라이언 푸글러 감독의 데뷔작과 배우를 생각해 본다면은 이 에릭 킬몬거라는 캐릭터는 오스카 그랜트에게서 파생된 분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공권력이 시민을 보호하는 건 고사하고 피부색으로 갈라 차별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으로도 모자라 죽이기까지 하는데 정작 이 사람을 죽인 경찰들은 처벌을 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나요. 이 엿같은 현실을 바꾸려면 강력한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에릭 킬몬거가 어떻게 어떤 증오와 복수심에 치받아가지고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식으로 이제 살을 붙여가다 보면은 전쟁도 불사하는 강경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에릭 킬몬거는 흑인 인권 운동의 양대 산맥 중 하나인 말콤 X를 닮은 인물로 보이기도 해요. 그의 유지를 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말콤 X는 무력 투쟁과 그 아프리카의 흑인들만의 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이게 사실 어떤 분리를 해서 자기들만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게 까딱 잘못 삐딱선을 타면 IS처럼 될 수가 있는 건데 어찌됐건 나중에 가서는 말콤 X는 자신의 강경 투쟁 노선을 반성했다고는 해요. 근데 뭐 아프리카의 이상국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와칸다는 말콤 X가 꿈꿨을 법한 나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말콤 X의 맞은편에 위치한 흑인 인권운동 지도자는 바로 비폭력 평화주의자 마틴 루터 킹이었습니다. 트찰라를 연상시키죠. 참고로 엑스맨 시리즈의 매그니토와 프로페스 X의 모티브가 된 인물도 바로 이제 말콤 X와 마틴 루터 킹이었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 블랙팬서에서 이 인물들이 자신의 얼굴도 되찾은 거예요. 고결하고 강직한 인물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너무 전형적인 영웅상이라 매력이 좀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트찰라에게는 다른 영웅들에게는 어떤 보기 드문 자기 성찰적인 면모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속을 받게 되면은 그 유산에는 자산만 있는 게 아니죠. 부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단순히 물리적인 형태의 유산이라면 상속을 포기하면은 부채를 청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유형과 무형의 가치가 혼합된 유산이라면은 포기만으로는 부채를 청산할 수 없습니다. 트찰라가 물려받는 와칸다의 왕자가 바로 그런 종류의 것이죠.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찬란한 문명뿐 아니라 선조가 저지른 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복합적인 유산이 와칸다의 왕자인 것이죠. 그 와칸다의 왕자에서 나오는 권력뿐 아니라 죄의식까지 어떤 식으로 감당할 것인지를 묻는 것까지가 바로 이제 블랙팬서가 영웅을 논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참 좋은 말이네. 예. 와칸다의 원로들은 나라의 문을 굳게 닫고 수성할 것만을 요구합니다. 맞아. 그리고 국경 수비대장인 와카비는 그 수성의 치중이온 선왕 트차카와 트찰라에게 결국 당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일갈을 하죠. 하지만 와카비가 그 의미하는 행동이 국가의 자원을 나누고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하진 않을 거예요. 그는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조금 소심한 버전의 에릭 킬몬거예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폭발할 인물이고 결국 마지막엔 폭발합니다. 반면에 와카비와 부부 사이이기도 한 근위대장 오코예, 이 사람은 전형적인 군인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 임무에 충실한. 거기 앉는 사람이 누구이던 간에 권좌를 지키는 것이 자기 임무라고 말하는 아주 보수적인 군인입니다. 이때까지는 권좌에 앉은 자가 무엇을 하려는가에도 별다른 질문을 던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행히도 나중에는 각성을 해서 올바른 일을 하는 왕을 지키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2회 등장인물은 트찰라의 애인이었던 계속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 것 같긴 해요. 나키아라는 인물이 나오죠. 네. 스파이로 활동을 하는. 네. 이 사람은 권력과 상관없이 그냥 본인의 신념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트찰라의 동생이 있죠. 슈리 공주. 이 사람은 권력이고 나발이고 자기 연구하는 게 그냥 재미날 뿐인 과학자예요.
이 코믹스에서는 이 슈리가 블랙팬서로 나오는 버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극 중에 보면은 그 왕자를 결정짓기 위한 결투를 벌이는데 도전할 사람이 있냐고 해서 슈리가 손을 들 때 사람들이 일순간 긴장을 하잖아요. 맞아요. 네. 아, 그쵸. 싸움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히 격투술이라면 모르겠지만 뭔가 이 사람은 굉장한 과학자니까 뭔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낼 수도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순간 긴장을 하는 게 느껴져요. 얘가 딱 도전을 할 것처럼 손을 드니까. 맞아요. 나중에는 그냥 대충 끝내고 밥이나 먹읍시다 뭐 이런 얘기 하긴 하는데, 그 블랙팬서는 기본적으로 한 명의 영웅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화이지만 그 영웅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양한 인물의 층위를 조망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이제 블랙팬서라는 이 위대한 영웅뿐 아니라 와칸다라는 나라의 이름이 함께 기억에 남는 이유가 단순히 그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그 찬란한 비주얼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어떤 집단의 모습을 그려낼 때는 이렇게 다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지들끼리도 적대를 하네 뭐 어쩌네 하면서 이렇게 단순하게 후려칠 게 아니라요. 그러네. 예. 킬몬거와 트찰라의 차이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느냐 아니면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중심에 놓고 나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고민하느냐 하는 태도의 차이에서 기인될 것이에요 아마. 하지만 킬몬거를 손쉽게 악마할 수도 없는 게 트찰라의 말처럼 킬몬거는 계속 얘기를 하죠. 우리가 만든 괴물이다. 그쵸? 트찰라가 그 말을 하고도 이제 반복해서 묻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또 손조들은 원로나 손조들에게 왜 그 아이를 데려오지 않았느냐, 왜 미국에 내버려두고 방관만 하였느냐. 그리고 이제 결투 끝에 마지막 최후의 결정 끝에 이제 킬몬거가 죽기 직전에 트찰라에게 이제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들은 고향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오프닝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뭐 운석이 떨어지고 5개 부족이 뭐 연합을 해서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말에 의하면 고향 땅은 석양이 아름다웠다. 가본 적은 없지만 엄밀히 따지면 에릭 킬몬거의 고향은 아니에요. 에릭 킬몬거는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니까. 하지만 어떤 마음속에 품어온 이상형인 거죠. 킬몬거는 그저 자신이 고향의 석양이 궁금했던 어린 소년이었다고, 그게 믿어지느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아이가 살인광이 되도록 일조한 거는 온전히 주변에서 떠밀어서 그렇게 됐다는 건 아니지만 주변에서 또 일조를 한 거죠. 그렇죠. 할 수 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들의 방관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트찰라가 진짜 영웅인 거는 이 순간까지도 에릭 킬몬거를 살리려다는 점 때문일 거예요. 아니 애초에 죽일 생각도 없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랬을 것 같아. 그쵸. 어떤 왕자를 걸고 싸울 때도 트찰라의 목적은 상대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항복을 시키는 거예요. 심지어 킬몬거와 싸울 때도 초반에 우위를 잡았는데 치명상을 입히지 않고 항복을 권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보면은 처음 봤을 때는 싸워서 줘놓고서 좀 저렇게 찾아오는 건 구차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시 보니까 순수하게 어떤 싸움 격투 능력 자체는 트찰라가 조금 우위일 거예요. 네. 분명 사실 초반에 싸움을 끝낼 수 있었는데 안 끝낸 거죠. 하지만 이제 그 은바쿠 산속에 들어가 있는 고릴라 부족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 싸움 능력에서 격투 능력 차이가 좀 많으니까 여유를 주면서도 결국에 항복을 시킬 수 있었는데 에릭 킬몬거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결국엔 자기가 당하게 되는. 예. 어찌됐건 간에 일관성 있는 인물 묘사죠. 이렇게까지 피를 보는 것을 꺼려하는 인물이니까 자신이 저지른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지은 죄인데도 그 죄책감을 떠안으려고 하는 거겠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트찰라는 고결하고 강직하고 좋은 건 다 갖다 붙인 성인 군자 같은 인물입니다. 까딱하면 그냥 걸어다니는 도덕 교과서처럼 재미없는 인물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 체드윅 보스먼이 보여주는 이제 너무도 인간적인 얼굴들, 그런 얼굴들에 힘입어서 훌륭한 캐릭터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지막에 죽어가는 킬몬거에게 이제 와칸다의 석양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이 사람이 정말로 너무 슬퍼하고 아파하는구나라는 그런 표정이 딱 보이잖아요. 네. 예. 이 배우의 연기를 좀 더 보고 싶었는데 이제 앞으로 다시 볼 수 없다고 하니까 참 슬프네요. 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제가 이제 송프로님께서 이 영화를 하자 하고 제가 2년 반 만에 블랙팬서를 다시 봤어요. 극장 개봉했을 때 극장에서 보고 블루레이를 사놨다가 이번에 처음 본 거거든요. 이제 근데 처음 봤을 때는 이 영화가 이제 그저 할렘 빈민가에서 아프리카의 어떤 과학 강국으로 흑인 영웅 서사의 폭을 넓힌 정도의 영화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다시 보니 그 인종차별로 점철된 미국의 근현대사를 서사에 녹여내고 또 고유의 독자적인 세계를 창조해낸 아주 잘 만든 영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영화에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그냥 그렇게 숨어 지낼 게 아니라 앞으로는 가진 것을 나누고 난민을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죠. 나왔던 것 같아요. 이 말은 이 난민 운동가로도 활동 중인 우리의 배우 정우성 씨가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블랙팬서에서 언급되는, 여기서 대사로만 언급돼요. 그 난민 문제는 그 이듬해인 2019년 개봉한 마블 최초의 여성 솔로 히어로 영화 그 캡틴 마블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나 티빙에서 오스카 그랜트의 어떤 하루를 찾아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1,000원인가 1,200원인가 팝니다. 예. 또 라이언 쿠글러와 마이클 B 조던 콤비가 두 번째로 만난 영화 크리드도 보시면은 참조가 되실 듯 합니다. 이 영화는 근데 블루레이나 DVD 말고는 어디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로키의 스피노프 시리즈인데요, 크리드는 블랙팬서보다 앞서서 이제 흑인 영웅 서사의 폭을 넓힌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영화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작품인데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미국 수정헌법 제13조를 보시면은 미국의 인종차별의 그 역사에 대해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블랙팬서에서는 어떤 킬몬거의 대사로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되는데요. 20억 동포가 핍박을 받으며 사는데 와칸다에서는 호의호식하며 이제 수수관광만 한다. 어떤 이제 아프리카 본토의 국가들의 문제를 살짝 언급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호텔 르완다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그 1세계 백인들이 그 싸지른 똥 때문에 아프리카 국가가 어떤 고통을 겪는지를 이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호텔 르완다는 그 왓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참 영화들이 진짜 그렇죠. 이런 관심 있는 분들은 소개해준 영화만 봐도 그렇죠. 괜찮겠네요. 예. 오늘 혹시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뭐 20자평을 준비하셨나요? 일단은 이 영화 개봉 당시에 시내21의 김혜리 기자가 뭐 했던 평이 이게 영화의 어떤 핵심 엑기스를 요약을 하고 있는 20자평이 있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유의미한 질문과 독창적 스타일을 갖춘 마블의 소우주 탄생. 예, 좋은 말이라 썼습니다. 네. 제가 한 20자평은 신화를 시줄 삼아 인종차별의 현실을 날줄 삼아 만들어진 우아한 서사극. 날줄 삼아. 그렇습니다. 네. 오늘 신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블랙팬서를 사실 저는 전에 못 봤고 이번에 소식을 접하고 이제 페이스북에 많은 분들이 애도를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배우인가. 근데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영화를 검색하기 전에 이 배우에 대한 어떤 삶의 철학, 이분의 어떤 가치관 보면서 저희랑 또 연식도 비슷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17년생이더라고요. 안타깝기도 하고 왜 이렇게 빨리 갔을까. 근데 굉장히 좀 좋은 배우더라고요. 그러면 영화도 꼭 좀 부족하더라도 괜찮겠다고 봤는데 의외로 영화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신군이 얘기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뭐 아마 보신 분도 계셨을 거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군님이 마지막에 좀 소개시킨 영화도 저희가 밑에 글로 남겨놓을 테니까요. 꼭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또 신군님하고 2주 뒤에 좋은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해피 파이어!